여보, 이거 한 잔 마시니까 다시 젊어진 것 같아. 정말, 여보,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그 변화가 나 자신에게까지 전해지는 순간 그 기쁨은 단순히 건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내과 전문의 이소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의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장면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매일같이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80대 환자분이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눈빛은 20대 청년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이를 탓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뭘 바라겠어.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관리하지 못한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호르몬이 줄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당연히 반응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혈관과 호르몬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도와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식탁과 생활, 그리고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세끼 식탁에 토마토 한 접시를 더 올린다든지, 저녁 식사 후 아내와 손잡고 15분 걷는다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고마웠어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과 마음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연결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고, 배우자와 내가 연결되고, 결국 삶 전체가 연결되면서 활력을 되찾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켜지는 걸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히 건강 팁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웃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젊었을 때는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손만 잡아도 온몸에 피가 돌고 당연히 반응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는데 지금은 빨간불에 멈춰선 것처럼 쉽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그게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원인은 훨씬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기름때가 수도관을 막듯이 우리 혈관도 점점 좁아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심장까지는 괜찮아 보여도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 막혀 있으니 당연히 신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걱정이 몰려오죠. 자녀 걱정, 생활비 걱정, 건강 걱정. 이 걱정들이 우리 몸 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잡아먹듯 줄여버리니까 몸은 싸울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쓸 일이 많았습니다. 걷고 땀 흘리고 몸을 움직이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소파와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는 펌프가 멈춘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중요한 순간에 당연히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여전히 하고 싶은데 길이 막히고, 마음은 뜨거운데 뇌에서 신호가 차단되고, 결국 부부 사이에는 대화 대신 침묵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몸이 약해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이제 그냥 동숙인 같다. 그분의 눈빛이 너무 슬퍼서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70대 후반 한 환자분은 매일 저녁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얼굴빛이 달라졌고, 3달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요즘 너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변하니 아내도 변하더군요. 여러분,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과 호르몬, 혈액과 습관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고치면 안 됩니다. 식탁, 운동, 마음가짐이 동시에 움직여야 비로소 몸이 반응합니다. 혹시 지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늦었다. 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80대 환자분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내 몸은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이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거창한 병원 치료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을 삼키기 전에 밥상부터 바꿔보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결국 몸의 재료가 되고 그 재료로 혈관과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열매입니다. 붉은색을 내는 성분 라이코펜이 오랫동안 쌓여온 혈관의 찌꺼기를 씻어내주기 때문이죠.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피곤해서 부부 생활을 아예 포기하셨던 분인데 제가 토마토를 매일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 토마토만 먹는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셨죠.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바뀐 건 약이 아니라 단지 매일 먹은 토마토였는데 그 작은 변화가 부부 사이를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녹아야 흡수가 훨씬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데운 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곁들이면 효과가 두세 배는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올리브유입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에 있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니까 혈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빵에 잼을 바르시나요? 내일부터는 잼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보세요. 맛은 담백하지만 몸속에서는 달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활력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에서 내려오는 음양각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의서에는 남성의 기운을 북돋우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모든 분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저는 대체제로 생강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생강 3방울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활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의 변화는 단순히 영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몸을 돌보고 있다라는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이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다시 관계 속에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에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고기와 국만 놓고 끝내실 건가요? 아니면 빨갛게 익은 토마토 한 접시와 올리브유 한 스푼을 더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작아 보여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 작은 밥상 위 습관이 여러분 인생의 20년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몸의 연료를 채웠다면 이제 그 연료가 잘 돌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길이란 바로 혈관과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걸 떠올리십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나, 러닝머신을 사야 하나.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다리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TV를 보실 때, 신문을 읽으실 때,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발 뒤꿈치를 20번씩 들어 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지만 꾸준히 하면 다리의 무거움이 줄고 밤에도 혈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반 적은 운동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앉아 계실 때 항문을 살짝 조였다가 풀기를 5초씩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땅속에 숨어 있는 근육을 깨우는 느낌이 들 텐데 이 작은 근육이 바로 중요한 순간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예전보다 몸이 훨씬 탄탄해졌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걷기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보 걷기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무리해서 오래 걷는 것보다 짧게 자주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5분 산책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되며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걸으면 대화가 살아납니다. 대화가 살아나면 마음도 풀리고 그 마음의 여유가 다시 몸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호흡 훈련입니다. 혈관은 단순히 근육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신경계가 달라집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뒤 입으로 8초 내쉬어 보세요. 이 호흡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잠들기 전에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세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혈관도 구부러지고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턱을 살짝 당겨보세요. 30초만 해도 목과 어깨가 펴지면서 혈류가 위에서 아래로 시원하게 통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는 발 뒤꿈치 들기 20번, 내일은 저녁 산책 15분, 모레는 호흡 훈련 3세트. 이렇게 작은 루틴을 생활 속에 녹이면 한 달 뒤에는 몸이 스스로 변화를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70대 환자분이 처음에는 "선생님, 저는 이제 틀렸습니다" 하셨는데 딱 2달 후 얼굴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커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건 대단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종아리 펌프와 10분 걷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부터 움직이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몸이 좋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관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혈액 검사 수치보다 더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혹은 "남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자꾸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몸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벽이라는 것을요. 어떤 부부는 서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눈빛 한번 제대로 주고받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미묘한 거리감. 그게 오히려 몸의 기능 저하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몸을 고치기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물론 대화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뭐가 힘들었는지, 내일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이런 작은 말들이 쌓여서 서로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오늘은 꼭 해야 해라는 말 대신 "오늘은 당신 손만 잡고 싶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마음이 열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런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을 바꾼 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로 하루를 짧게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오늘 내가 걷기 운동했어. 오늘은 토마토를 챙겨 먹었어."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따뜻하게 작은 말이라도 건네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눈빛 하나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짧은 미소 하나가 약보다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환자 한 분에게서 들은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더 큰 힘은 아내의 괜찮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몸의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이런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쌓여서 호르몬 분비도 달라지고 혈류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자주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즉, 관계의 따뜻함이 곧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마워 한마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자 한마디. 이 짧은 문장이 삶의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닙니다. 혈류와 호르몬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스킨십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식탁에서의 작은 습관, 매일의 움직임, 그리고 배우자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흐름의 이름은 바로 삶의 자신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단 한 번만으로는 안 됩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누구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80세 환자분이 다시 손주와 축구공을 차는 모습을, 70대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시장을 함께 보는 모습을, 60대 남편이 아내에게 꽃을 건네며 활짝 웃는 모습을, 이건 결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재생하고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은 관리하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호르몬은 생활 습관에 따라 다시 분비됩니다. 마음은 따뜻한 대화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모두 다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마음에 담아가세요. 첫째, 식탁에 색을 더하세요. 붉은 토마토, 푸른 채소, 노란 과일. 자연이 주는 색깔은 곧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혈관을 깨우고 몸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둘째, 매일 몸을 깨우세요. 큰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발 뒤꿈치 들기, 저녁 산책, 호흡 훈련.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보시면 내일 아침 몸이 달라질 겁니다. 셋째, 마음을 열어주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손을 잡으며 웃어주는 짧은 순간, 그것이 약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몸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3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해보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 그 결심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늦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일, 자녀,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후반전입니다. 이 후반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과 곁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70대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까지는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70대가 되니 이제야 아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더군요. 이 고백은 너무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식탁에 토마토를 올리고, 저녁에 배우자와 손을 잡고 걸으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활력을 찾고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다시 빛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괜찮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돌보면 반드시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후반전은 충분히 뜨겁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